안녕하세요. e4ds.com의 명산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계측기 회사인 텔레라인 르크로이의 엔지니어의 필수 아이템 HD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르크로이 코리아의 황윤선 대리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텔레라인 르크로이 기술지원팀의 황윤선입니다. 네, 오늘 엔지니어의 필수 아이템 HD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존의 오실로스코프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스코프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는 빠른 속도를 보기 위한 밴드위스와 샘플링 속도, 그리고 긴 시간을 보기 위한 메모리 크기에 따라서 결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수직축으로, 즉 볼티지 레벨에서 정확한 값을 보시고자, 좀 더 정확한 값을 보시고자 하는 노력은 하셨지만 그래도 크게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 기존 스코프들이 모두 8비트라는 레졸루션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축으로 좀 더 정확한 볼티지를 보고 싶으셔도 그럼 볼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보고자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르크로이에서 이번에 HD 오실로스코프라는 것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8비트, 즉 수직축으로 256 레벨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12비트 스코프는 4096의 큰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 줄자를 쓰셨을 때 1cm 단위로 되어 있는 줄자와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 줄자를 비교해 보시면은 크게 아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만 비교해도 금방 그 레졸루션의 차이를 확 느끼지만 1mm 자와 1cm 자의 레졸루션 차이는 10배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 12비트 스코프는 8비트와 비교를 해서 16배의 큰 레졸루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16배의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그런 코어 테크놀로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어떻게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게끔 보이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네. 네. 기존의 스코프들 같은 경우에 8비트를 가지고 있어서 8비트 AD 컨버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HDO에 적용된 기술은 여기 보시다시피 H4096, 즉 AD 컨버터가 HD4096 기술이 적용되었고요. 그 AD 컨버터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신호가 스코프로 들어갈 때, 신호가 처음에 앰프를 통과해서 AD 컨버터를 통과해서 메모리로 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노이즈 레벨 자체를 확 줄여놨습니다. 네. 그 노이즈 레벨을 줄여놓는 것도 HD4096 기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이즈 없이, 좀 더 신호의 파형의 모양만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요것저것 이제 조목조목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하시는 HD 오실로스코프 12비트 장비가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점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직접 8비트 스코프와 12비트 스코프를 직접 비교해 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8비트 스코프와 12비트 스코프를 같이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비트 스코프와 12비트 스코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인 노이즈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HD4096이라는 기술은 스코프 내부에 있는 노이즈를 많이 제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8비트 스코프와 12비트 스코프의 베이스라인 노이즈를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비트 스코프입니다. 베이스라인 노이즈를 확인하실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신호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베이스라인 신호의 픽투픽 볼티지 값을 보시면 됩니다. 현재 8비트 스코프에서는 이제 32mV,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2.8mV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인 8비트 스코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12비트 스코프의 베이스라인 노이즈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비트 스코프의 베이스라인 노이즈를 보시게 되면 픽투픽 값은 4mV,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214 마이크로볼트로 8비트 스코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신호를 넣어봤을 때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8비트 스코프와 12비트 스코프에는 똑같은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신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8비트 스코프와 12비트 스코프를 그냥 이렇게 보셨을 때는 신호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인파형의 끝부분, 앰플리튜드의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 12비트 스코프에서 뭔가 이러한 어떤 다른 파형이 섞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형에 대해서 줌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줌을 해서 파형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8비트 스코프에서는 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앰플리튜드 끝부분에 보이는 신호가 그렇게 자세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는 있고요. 저희 12비트 스코프를 보시게 되면은 큰 사인파 중에 사인파에 실려있는 이런 조그만 신호까지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신호의 분석도 가능하십니다. 제가 이 신호의 주파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현재 이 신호의 주파수를 보기 위해서 명령어로 frequency at level이라는 명령을 사용했고요. 이 구간에서 이 실려있는 파형의 주파수를 분석을 해 보시면은 약 100MHz의 주파수가 출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는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경고 표시는 뜨긴 하지만은 제가 싱글로 파형을 멈춰놓고 분석을 했을 때는 현재 108MHz 정확하게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는 표시까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8비트 스코프와 12비트 스코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보이는지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 컨버터의 레졸루션입니다. 8비트와 12비트가 있고요. 넘버 오브 스텝,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스코프의 아래에서 위를 쪼개서 파형을 이렇게 보실 때 8비트 스코프는 256개밖에 쪼개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12비트 스코프는 4096개를 쪼개놨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 이쪽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를 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여기 8비트 스코프 AD 컨버터를 통과한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연한색 신호는 실제 신호입니다. 실제로 이런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데 8비트 AD 컨버터에서는 비트수, 즉 레졸루션의 한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여기에 있는 파형을 쪼갤 수 있는 레벨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밖에 분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신호와는 다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기 때문에 8비트 스코프에서는 퀀타이제이션 에러라는 부분이 가장 크리티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HD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지금 여기서 쪼개놓은 것보다 16배를 더 쪼개놨기 때문에 실제 신호에 훨씬 가깝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호에 훨씬 가깝게 파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8비트 스코프와 12비트 스코프를 보셨을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신호, 지금 양쪽에서 보고 있는 신호는 큰 신호에 섞여 있는 작은 신호를 줌을 하셔서 보셨을 때의 파형입니다. 이런 큰 신호를 보셨을 때 큰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데 정작 분석하고자 하는 신호는 이런 조그만 신호들일 때 얘를 줌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8비트 스코프에서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칸과 이 칸의 레벨이 256개의 레벨 중에 하나, 퀀타이제이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12비트 스코프에서는 이런 퀀타이제이션 레벨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사인파가 여기에 실려 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스 FET 분석을 진행하실 때 이런 FET가 온 되어 있는 이런 영역에서 볼티지 값을 분석을 하고자 하실 때, 즉
예를 들어서 400V에 실려있는 이런 조그만 신호들을 보실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8비트 스코프에서는. 얘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퀀타이제이션 레벨에서 얘가 노이즈인지 실제 신호인지도 정확하게 분석하시기 어렵지만 12비트 스코프를 사용하신다면은 여기에 실려있는 신호들만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비트 스코프에서 12비트 스코프의 효과를 내는 기능은 없냐? 다시 말해서 8비트가 이렇게 레졸루션이 낮은데 이 낮은 레졸루션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느냐?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에버리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버리징은 뭐냐? 리얼타임 스코프는 AD 컨버터를 통과한 파형이 메모리에 저장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실제 한 번 캡처된 화면을 그대로 한 번씩 계속 리프레시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에버리징이라는 기능은 뭐냐? 실제 에버리징 타임을 10번을 정하든 100번을 정하게 되면은 100번의 파형을 모으게 됩니다. 그럼 모은 다음에 100번의 모은 파형을 평균을 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노이즈가 많이 실려있는 파형을 평균을 내서 보시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하지만 에버리징에 가장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습니다. 에버리징을 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파형이 아닌 불규칙적인 파형을 평균을 내게 되면 원신호와 전혀 상관없는 신호가 화면에 표시되게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신호를 보실 때는 에버리징이라는 기능은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Enhanced Resolution이라는 방법입니다. Enhanced Resolution은 뭐냐? 이렇게 빨간색이 실제 샘플되어 있는 파형입니다. 이런 샘플되어 있는 파형을 이동평균, 즉 이만큼 파형을 보고 평균값을 내서 한 포인트를 잡게 되고 또 여러 이동해 가면서 평균값,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평균값을 찾아내서 이런 파형을 다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 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좋은 점은 실제 신호에 조금 더 가깝게 표시되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Enhanced Resolution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루코일 스코프에서 Enhanced Resolution이라는 기능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트 수를 추가하실 때마다 밴드위스를 깎아먹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코프의 밴드위스가 1GHz 밴드위스를 쓰고 있는데 Enhanced Resolution을 쓸 때 밴드위스를 많이 깎아먹게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하이 레졸루션입니다. 하이 레졸루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그룹 평균을 내서 파형을 찾아내는 겁니다. 즉 이만큼 샘플링을 모아서 한 포인트를 찾아내고 그 다음 그룹에서 한 포인트를 평균값을 내서 찾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신호와 가까워져야 하지만 이렇게 변화가 빠른 신호에서는 이런 그룹 자체에서 변화가 빠른 신호들은 정확하게 포착을 해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이 하이 레졸루션도 마찬가지로 밴드위스가 감쇄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 HD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코프는 12비트 오실로스코프로 Enhanced Resolution이라는 기능을 썼을 때는 15비트까지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밴드위스의 감쇄는 일어나게 됩니다. 종류는 200에서 1기가까지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12.1인치의 터치스크린과 한 약 5.8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의 저희 오실로스코프와 마찬가지로 사용하기 편한 UI와 그리고 기존에 있던 많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신 많은 내용들 설명해 주시냐고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 계속 지금 나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그 한 줄 글달기에 올라온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그 HDO가 12비트라고 하셨는데 네. 그 12비트의 특징에 대한 정리 부탁합니다라고 써놨습니다. 네. 12비트 스코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비트 스코프는요, 아까 보셨다시피 시스템 노이즈가 적기 때문에 신호를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12비트 스코프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면으로만 보시다 보니까 네. 이제 스코프 자체의 뭐 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스코프 외관 및 무게 등에 관한 사항도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제 적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실제 스코프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스코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딱 눈에 띄는 부분이 12.1인치의 큰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론트 패널에서 사용하시는 이런 기능들, 뭐 트리거라든지 수평축, 수직축을 조절하기 위한 너브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디코드와 웨이브 스캔, 스펙트럼과 히스토리 기능은 밖으로 이렇게 한번 터치만 하셔도 조작하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동성이 편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스코프 대비 좀 더 가벼운 5.5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스코프를 자주 옮기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외관에 대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외부로 이제 계측하러 다니시거나 뭐 뭔가를 하러 다니실 때 들고 다니시기에도 참 좋은 그런 어떤 외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게 좀 기술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8비트에서 12비트가 됨으로써 네. 더욱 디테일하게 이제 계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네. 그로 인해서 계측할 수 있는 특화된 계측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라고 질문이 들었습니다. 네. 특화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 오실로스코프는 항상 범용 장비입니다. 지금까지 스코프를 사용해 오셨다면은 쭉 사용하셔도 되는, 단지 비트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특화된 분야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다라기보다는 기존 사용하시던 18비트 스코프 사용하셨다면 그냥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12비트 쓰시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기존 8비트 스코프에서 분석하기 좀 진행하기 어려웠던 분야가 이제 파워 분야, 레이저 분야, 스펙트럼 분야, 레이더 분야 이런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분야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8비트 레졸루션이 낮기 때문에 분석을 좀 더 정확하게 진행하실 수 없었던 그런 분들께는 이제 좀 더 유리하시겠지만 네. 좀 더 유리하십니다. 하지만 뭐 그 다른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용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존에 이제 8비트 범용 장비를 쓰시는 분들께서 더욱더 이제 디테일한 어떤 계측을 하기 원하시거나 네. 혹은 이제 좀 더 넓은 그런 어떤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기에는 더욱더 적합한 그런 네, 장비라고. 맞습니다. 이게 네 번째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네. 이제 될 것 같아요. 네. 이 마지막 질문이 네 번째 질문이 8비트에서 12비트로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가격적인 변화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요? 라고 질문이 들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가격적인 변화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스코프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텔레다인 루크로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출시를 하게 되면서 그런 가격적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였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존 스코프와 별 차이가 없도록 네. 최대한 맞춰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적극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질적인 UI의 편리성과 유용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 루크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기술연팀에 항상 하시는 말이 사용하기에 정말 편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넓은 화면을 가지고 있는 큰 장점에서 동급 모델에서는 몇 안 되게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터치 스크린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메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 번에 편리하게 찾으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스코프를 사용하실 줄 아신다면은 내가
이 파형에 대해서 매저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매저를 하고 매스 기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편리하게 이런 터치를 통해서 금방 찾아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스코프의 외관까지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 HD 오실로스코프에서 새롭게 적용되어 있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RF 장비에서 하는 역할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실로스코프에서도 FFT라는 매스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스펙트럼 분석은 얼마든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르크롤 오실로스코프의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요, 기본적으로는 RF 스펙트럼 분석 장비와 동일한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분석을, 좀 더 RF 장비를 사용하셨다면은 이런 동일한 UI를 통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기존의 FFT 분석보다는 FFT 분석을 하실 때 기존의 스팬과 레졸루션 밴드위스를 직접 맞춰야 되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좋은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파워 분석 기능입니다. 파워 분석을 하실 때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다른 옵션을 사용하시기보다는 파형을 볼티지와 커런트 파형을 측정을 하신 다음에 그 파형을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매스 과정을 직접 하셔서 분석을 하셨던 그런 불편함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파워 분석 옵션은 그런 불편함이 없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얘는 디바이스에 어떤 것을 분석하고 있구나, 어떤 것을 분석하고 싶다, 어떤 것을 측정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워 분석 기능은요, 파워 스위칭 디바이스를 측정하실 때, 그리고 컨트롤 룩 모듈레이션 분석을 하실 때, 라인 파워의 하모닉을 보실 때 가장 특화되어 있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스코프 화면에서 신호들에 대해 분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신호는 모듈레이션 되고 있는 신호들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단순 스코프 기능으로 분석을 하실 때는 좀 그런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신호들은 스펙트럼 기능을 사용하셔서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단순히 매스 기능을 이용해서 매스에서 FFT 분석을 진행하셨을 때는 단순히 FFT 분석을 진행하셔서 보셨을 때는 단순히 파형이 피크만 보이고 이런 노이즈 레벨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런 레졸루션 밴드위스와 스팬을 결정하기에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씩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펙트럼 분석 툴로 접근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널리시스의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밖에 나와 있는 스펙트럼이라는 버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단순히 스펙트럼만 눌러서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스펙트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가장 단순히 이런 스펙트럼 분석, 스펙트럼 파형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실제 처음에 보셨던 파형에 비해서 여기 시간이 늘어나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FT 분석을 진행하실 때는요, 이 스펙트럼의 레졸루션 밴드위스라는 것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레졸루션 밴드위스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작아지게 됩니다. 시간은 주파수의 역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졸루션 밴드위스까지 이 스코프에서 자동적으로 선택을 하게 돼서 좀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프리퀀시 앤 스팬, 기본적으로 RF 장비에서는 센터 프리퀀시와 프리퀀시 스팬에 대해서만 결정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결정을 많이 해주는데요. FFT 분석에서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정을 하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스타트 스톱을 통해서 이런 스타트 스톱 프리퀀시를 통해서 분석을 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졸루션 밴드위스는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 설정이 되어 있고요. RF 장비에서 사용하시는 노멀, 에버리지, 맥스홀드 그런 모드까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눌러보시면은 에버리지와 맥스홀드 이렇게 모드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파형에서도 퍼시스턴트를 키시게 되면은 퍼시스턴트 된 이런 파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RF 툴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스케일, 단순히 dBm 값으로만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dBvrms라든지 이런 다양한 스케일로 변경을 하셔서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고요. 레퍼런스 레벨도 얼마든지 이런 탭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스케일도 이런 탭을 통해서 쉽게 변경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스펙트로그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수입되고 있는 주파수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얘가 변하고 있는지를 편리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단순히 2D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순히 2D로 지금 시간에 따라서 이 프리퀀시, 즉 프리퀀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눈에 편리하게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3D 화면을 켜시게 되면요, 시간에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변하고 있다, 이 앰플리튜드가 어떻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지까지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까 타임 도메인 신호를 보고 싶을 때는 켜시면 되고요, 필요 없으실 때는 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피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싶을 때 하시는 방법으로 피크를 선택하시면요, 이런 피크, 최대 피크의 개수를 몇 개로 하실 거냐, 지금 하나만 되어 있고요. 최대 피크 개수는 100개까지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피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만 나왔고요. 보시기 편리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보실 거냐, 지금 이 피크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죠. 프리퀀시가 변화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이 피크의 앰플리튜드를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커 기능인데요. 이런 마커 기능은 이제 테이블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테이블을 이용하셔서 스펙트럼 분석을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워 분석 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신호는 FET를 분석하기 위해서 측정되고 있는 신호고요. 현재 지금 스위칭하고 있는 소자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 1번에서는 볼티지 값이 들어오고 있고요. 채널 2번으로는 커런트 값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분석을 진행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 두 신호를 가지고 매스 혹은 매저 기능을 이용하셔서 분석을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하셨습니다. 적분을 하시거나 곱하시거나 이런 다양한 공식에 의해서 좀 복잡하게 연산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 HDO에서는 파워 어널리시스라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워 어널리시스 탭에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기본 UI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제일 먼저 인풋에 채널 1번, 볼티지 소스는 채널 1번, 채널 1번으로 지금 신호가 들어오고 있고요. 채널 2번으로는 커런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타입, 즉 어떤 종류를 분석할 수 있느냐, 디바이스, 컨트롤 룹, 그리고 라인 파워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인 파워에서는 파워와 하모닉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 룹에서는 클로즈 룹에 대한 이런 분석, 그리고 디바이스에서는 로스와 SOA, 그리고 RDS와 DT분의 DV 값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세미나 시간에서는 제가 파워 로스와 SOA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로스를 선택하셨다면 메저먼트 값으로 이 네 종류의 값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 다음으로는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제가 파워 어널리시스 기능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어널리시스를 켠 순간 채널 1번과 채널 2번에 볼티지 소스와 커런트 소스를 정확하게 넣어줬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온이 됐을 때 이 부분과 컨덕션 부분, 그리고 오프되는 부분과 오프 스테이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한 사이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저희 기존의 프로토콜 분석 그런 툴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그거와 조금 유사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 아래 메저 탭, 디바이스 밸류 스테이터스 탭에 보시면 파워 온 값이 얼마인지, 컨덕션 부분에서 줄값이 얼마인지, 파워 오프로 쓰는 얼마인지, 오프 스테이트 값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통계 분석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라든지 아니면 히스티콘을 이용하셔서 이런 히스티콘까지도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파형 하나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형을 여러 개 보셨을 때도 정확한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저희 파워 분석 툴과 비교해서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영역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SO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SOA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SOA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셀프 오브 에어리어가 이쪽에 다른 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 SOA 분석을 통해서 디바이스가 어느 정도의 안정된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더 새로운 것보다는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12비트 HD 오실로스코프는요, 범용 장비입니다. 범용 장비로서 12비트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 8비트 스코프보다 신호가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측정을 하실 수 있고 정밀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범용 장비이기 때문에 기존의 르크로이 스코프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분석 툴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스코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장비입니다. 더 필요하신 자료나 데모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